네, 그 수학의 즐거움 채널에서 2026년 1월 달 맞아서 그 바둑 관련된 프로그램을 만들 생각이고 그 한 10년 잡고 작업을 할 생각으로 오늘은 야, 오리엔테이션이고 이제 귀한 분들 모시고 좀 이 시간 같이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돼서 기본적으로 그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제가 아주 짧게 이 시간이 뭐고 뭘 어떻게 할 거고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먼저 드리고 길게 그렇게 길게 말씀 안 드릴게요. 그리고 그 이제 질문들 포함해서 각자들 좀 소개들을 좀 듣고 그리고 이제 그 의도치 않은 연사가 오셨으니 연사로부터 어떤 그 덕담과 훈화 말씀 좀 듣고 좀 그렇게 좀 해보면 어떨까 싶네요. 그 일단은 그 제가 지금 이 시간은 여러 가지를 염두에 놓고 있는데 그냥 말 그대로 단순히 어떤 취미 성격입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 이 레코드를 나중에 보시고서 이 시간에 조인하시는 분들 포함해서 이 시간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싶냐면 그냥 매주 바둑 한 발씩은 좀 두고 싶어요. 단순하게. 그래서 각자가 두시는 알아서 두시는 것도 괜찮고 그 알아서 이제 여기서 이제 디스코드 채널에서 이제 바둑 쪽에서 이제 모아가지고 두셔도 좋고 그래서 그 룰은 이 시간에 같이 하는 이제 일종의 바둑 클럽입니다. 그 룰은 바둑 한 판 두고 캡처해서 올려요. 그게 룰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그것만 하면 됩니다. 가장 간단하게는. 그래서 딴 거 필요 없고 그냥 나 그냥 한 주 동안 사는 게 좀 뻑뻑한데 그리고 술 사람들이랑 좀 사귀고 싶은데 이제 내가 이제 솔직히 좀 수학은 좀 여러 의미에서 부담스럽고 여러 센스에서 근데 사람들이랑 좀 교류하고 싶다고 하면 그한 판만 두라는 얘기도 아니죠. 그래서 그 엑셀 파일을 관리를 할 테니 자 그리고 이걸 이제 이스터리 리딩을 하시는 감사 선생님께 이름을 좀 할 테니 그냥 이제 레코드들 저희가 남겨서 그리고 이제 좀 재밌는 상황에서는 시간 좀 저희 맞춰 뭐 토너먼트도 한번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하자고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인 룰은 매주 바둑을 한 판씩 둬서 그 바둑 둔 결과를 캡처해가지고 디스코드에 올리는 것을 룰로 합니다. 이게 기본 룰입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여러 가지 정의할 게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어떤 그 만나는 거에 대한 룰이 있고요. 이렇게. 그 아직 이제 사실 정확한 매주 만날지 격주로 만날지도 아직 정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오늘 대화를 하고 정하려고 하고 만나는 거에 대한 룰이 있고 그리고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할 건지에 대한 게 있고요. 그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 시간에 그 취미로서 바둑 두는 거 좋잖아요. 근데 어쨌든 수줄에서 하는 바둑이니까 저는 좀 다르기를 원해요. 그 기본적으로 그래서 뭐를 기대하는지에 대한 제 기대치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일단 저는 이제 야망을 갖고 있는데, 지금 돌아가는 좀 꼴을 보십시오. 지금 저 바둑기사가 여기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저분이 지금 바둑기원을 지금 강남에서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저는 이거 어떻게 하고 싶냐면, 지금 이제 그 AI 도구들을 쓰는 거 보면 뭐를 해주냐면, 강화학습을 써가지고, 그 알파고의 어떤 개량된 버전을 가지고, 그 착지한 수의 어떤 승률을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현재. AI 도구가. 그리고 그거는 지금 너무 괜찮은,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 현재 그거 없이는 이제 배움이 안 되는 선은 그건 이미 너무 대세로서 너무 굳어져 있는 상황인데, 제가 사실 만들고 싶은 거는 그 일종의 explainable AI를 만들고 싶어요. 그냥 확률만 가르쳐 주는 거가 아니라 인간의 입장 지금 LLM 시대니까 사실 될 것 같잖아요 대충 그리고 바둑하는 사람들이 이제 거기까지 안 만들었는 것 같아서 수줄에서 뭐를 만들고 싶냐면 이제 올해 중에 이제 수줄 이름의 어떤 자회사가 제가 세울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자회사에서는 기본적으로 지금 가령 직문수 들어오시는 분들도 일부 계시지만 그 이제 책들과 크리에이터들이 작업하는 어떤 책들 그리고 수학이랑 관련되어 있는 게임들, 전 이 바둑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학이랑 관련돼 있단 말은 굉장히 브로드한 센스를 정의를 잘해야 되는 건 있지만 어쨌거나 수학이랑 관련된 게임들 그리고 일련의 것들을 크리에이터 분들과 만들어서 그러려면 이게 팔려야 되니까 퀄리티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것들을 파는 그 회사를 만드는 과정에서 저는 뭐를 팔 생각하고 있냐면 그 AI 기반의 어떤 이제 설명을 해주는 바둑 앱이나 바둑 프로그램을 장기적으로 만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수익을 저 조혜연 이제 프로님과 어떤 이제 많이 맺어가지고 왜냐하면 그 저 전문성은 우리가 못 가지잖아요 모든 의미에서 그래서 저거를 이제 해서 그 이제 같이 이제 윈윈을 하자. 그러니까 하나는 그게 있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뭐가 좀 그 다른 곳들이랑 다른 게 있냐면 이 수질은 알파고의 코어를 접근하는 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베이스 코드들 그냥 갖다 쓰는 선이 아니라 그걸 정말로 여기서는 바둑들을 두면서 이해를 정말로 해서 그래서 여기서 이해를 한다는 건 두 가지 측면을 다 포함하는데 어떤 이제 강화학습 및 알파고에 대한 측면을 포함하고요. 당연히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 말고 그냥 일반적으로 바둑에 대해서 수학적으로 들여다보는 예를 들어 그래프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접근을 해서 사람들 입장에서 그 공부들 및 프로젝트들이 되도록 하는 방식으로서 그래서 바둑만 둬도 되고요. 바둑을 가지고 수학이랑 연결되는 지점들 환영이고요.
그리고 그 실제로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한 번 만들고 그냥 퉁치겠다는 게 아니라 계속 개량을 해서 장기적으로는 이제 수출해서 하는 게 가장 나은 퀄리티의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런 일단 꿈은 야망 이제 야심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야심찬 꿈을 가지고 만들어 볼 생각인데 그러면 그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성할 생각이냐라는 거를 좀 말씀드려 보자면 다음 것 같아요. 그 일단은 수학적 수준, 아니, 바둑에 대한 수준들은 각자 바둑을 두는 거니까 소위 말해서 18급부터 어떤 유단자까지 그것들은 자유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가령 이렇게 한 번씩 이제 만나면 그 제가 책을 만들어 놨어요. 그 기본적인 어떤 큰 초안 정도로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을 발간을 할 건데요. 제가 아직 저자 이름을 안 적어 놓은 것은 사실 누가 들어갈지 아직 모르기 때문입니다. 단순하게. 그런데 이 책의 기본적인 특징은 뭐 바둑에만 초점을 맞춰도 당연히 괜찮아요. 괜찮은데 직문수 책이랑 비교해 보시면 괜찮고 그러면 이제 바둑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 제가 적어 놓은 거 보면 그 이제 프로 앞에서 쫄리는데 그냥 이런 몇 가지 카테고리들이 있어요. 어떤 사활도 있고, 어떤 맥도 있고, 행마도 있고, 어떤 두텀에 대해서 보아야 되는 것도 있고, 포석, 형세 판단, 공방, 침투, 끝내기 이런 그 제반의 것들에 대해서 그 리더를 토대로 해서 그 사람들 수준들이 파악이 되면 이 시간에 만나서 저거 이제 문제들 같이 풀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냥 만나서 예를 들어서 끝내기에 대한 문제, 뭐 포석에 대한 문제, 어떤 이제 수상전에 대한 문제, 막 이런 것들을 행마에 대한 문제 해가지고 그냥 이거는 남성화 선생님 산에서 소화가 되는 거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 이번에 바둑은 한번 더 봤는데 뭐 제이 한 20년 만에 바둑을 둔 것 같아요. 20년보다 더 된 것 같아요. 바둑 둔 기억이 없어요. 그 20대 대해서는 아예 기억이 없고. 근데 재밌게 바둑 한판 제가 뒀었고. 그래서 이제 만나면 각자 수준에 맞게 저런 것들을 해가지고 문제들을 한번 같이 풀면 바둑 모임이니까 괜찮잖아요? 하나가 그거. 그래서 이거에서는 이제 당연히 뭐 문제들 중에서 난이도랑 급수라는 게 있을 테니까 뭐 그거는 뭐 그 자연히 정해지는 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리고 뭐 그거 준비해 오는 것들 뭐 해가지고 같이 나누면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하고 싶냐면 그것들을 수학으로 해석하는 작업을 하고 싶거든요. 근데 여기서 수학으로 해석한다는 작업은 두 가지 층위를 포함해요. 하나는 그 어떤 그 이거를 강학습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가 있다 보니까 강학습 자체에 대한 공부가 필요한 면이 있고 그냥 강학습과 별개로 이 강학습이라는 건 또 도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소위 말해서 그래프를 추출해서 이 그래프에서 수학적인 어떤 이제 해석을 한 다음에 이 수학적인 해석을 어떤 강학습이라는 걸로 옮기는 작업이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투 스테이지인 거죠. 실질적인 스텝 자체가. 그런데 이 수학적인 문해력은 뭐가 필요하냐면 연의수 난이도가 필요해요. 단정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래서 그 어떤 공부하면 되는 거냐면 그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모두가 의무적으로 그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게 심지어 레코드로 남아야 된다는 말도 아니에요. 남아도 돼요. 근데 오히려 그 만나서는 이제 바둑 일종의 그 같이 이제 즐기는 그냥 모임으로서 그걸 하는 건데 적어도 여기서 지금처럼 디스코드 여러 라운지들이 있으면 거기서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수학적으로 이해하고 싶다. 이거는 사람들마다 이것도 수준들이 있는데 이거는 다 같이 천편적으로 할 거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직문수가 어려운 분들은 연희수라는 게 불가능해요. 단순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것들은 또 역시 그 안에서 세부 분과로 나누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혹시 말이 전달이 될까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뭐만 명확하게 선언하는 거냐면 지금 저 그래프 이론에 대한 작업들은 제가 뭐를 기준으로 할 거냐면 수줄에서 여는 연희수를 기준으로 할 것이다. 라는 것만 정확하게 해서 그래서 만약에 그 작업에 그리고 이 지금 이제 바둑 모임은 제가 10년 정도를 잡고 지금 작업할 생각이라 본인의 어떤 지금 현재 스테이지에 맞는 그냥 수학 공부를 하다가 호환되는 걸 찾아 나가면 되겠어요. 단순히. 그래서 만약에 그냥 올해 그냥 일단은 뭐 바둑 재밌어서 둘 생각이다 하면 바둑 재밌게 두면서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연희수까지 그래 가보고 싶다고 하면 그리고 연희수에서는 강화수도 다릅니다. 그래서 연희수까지 간다고 하면 어떤 분들이 그냥 직무수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어떤 이 책 작업이 목적이라 한다. 왜냐하면 이 크레딧을 분배할 때는 프리레쿼스를 그때는 요구할 수밖에 배경을 요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그러면 그 연희수 레벨에서 그래프 이론이랑 강학습에 대해서 다뤄야 되고요. 그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것들을 토대로 저 책은 쓸 생각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이거를 어떤 식으로 백월드로 준비를 할 생각이냐면 연희수 지금 3기가 지금 직문수 4기가 맞춤 시험이 진행이 될 때 그럼 이제 그중에서 강학습과 그래프 이론에 대해서 지금 이 중에 멤버들 중에 일부가 들어올 때 그거에 대해서 적어도 제가 보는 층위들을 전달을 해서 그래서 어떤 분들이랑은 예를 들어서 앱을 만드는 과정을 같이 할 수도 있고요. 크레딧을 배분하는 센스에서. 그리고 어떤 분들 입장에서는 책 작업을 같이 할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랑 상관없이 그냥 본인 박들을 즐기셔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게 이번에 한 번 쓰고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쭉 하겠다 아니라 저는 계속 그 이제 매해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갈 거여 가지고 그냥 기본적으로 책 여러 개 내면 되잖아요. 단순히. 그리고 그 기본적으로 그 이게 바둑하는 사람들한테 전파가 돼야 되는 거여 가지고 그냥 수학 메시한 책을 쓰겠다는 뜻도 아니에요. 의미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어려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림은 어떤 거냐면 구체적인 바둑 반상이 있어요.
그런 그 바둑 반상에 대해서 그냥 구체적인 상황이 있는 거죠. 그건 사실 급수랑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그래프로 따요. 여기서 이제 수학적 추상화가 들어오죠. 그래서 그래프로 따는 거에 대해서 이제 공부한 분들의 어떤 이제 그것들이 들어가고, 근데 이제 그 선에서 이제 수필처럼 되는 거는 체계 형식으로 남을 수 있고, 이건 이미 한국 바둑에 없던 거잖아요. 이것만 가지고도. 그러니까 알파고가 영향력 끼친 것과 별개로 실제로 바둑과 수학을 섞어서 뭔가를 스터디를 하거나 그런 시도 자체는 바둑에서 진짜 불가능한 걸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건 없었을 텐데, 그 다음에 이것들에 대한 경험치를 토대로 해서 수준에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이제 조영 기사님이랑 협약을 해서 실제로 이제 바둑 프로그램을 실제로 만들어서, 어떤 제가 상상하고 있는 모습은 어떤 이런 각각의 어떤 행마나 수상전이나 이런 것들 포석들의 각각들을 볼 때 그 AI가 적합하게 설명해주는 그런 강화학습 기반의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개량하면 이건 수익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그 김칫국을 좀 먹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뭐 쉽다는 의미는 아니고 그런 방향성에서 일들을 만들어 나가고 싶다이고, 적어도 뭐 제가 이제 지표는 쓸 수가 있으니까요. 학교에 있는 지표 쓰면 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그냥 그 정도로 보고 있어요. 이게 기본적인 이 시간의 취지. 그러면 지금 오늘 좀 정해야 되는 것은 그, 자, 그렇게 하고 싶거든요. 그, 여기서 이제 얼마나 시리어스 하신지를 제가 몰라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싶냐면 매주 바둑은 매주 둘 거거든요. 한 판씩은 둬야 된다를 룰로 합시다. 그, 그리고 거기서 오히려 플레이어 누구랑 둘지는 정하지 않기로 하죠. 그냥 딴 데서 두고 오든 여기서 두든 그건 알아서. 근데 이제 가능하면 같이, 근데 이건 급수나 이런 것도 맞아야 되는 면이 실제로 있어서 재밌게 하려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재밌게 하는 거에서 바둑 모임이니까 바둑 한 판씩은 두자고요. 그냥 그게 기본적인 룰이고, 그 근데 이제 거기서 저희가 이걸 꼭 매주 만나야 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격주 모임으로 할 수도 있겠고 매달 모임으로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어요. 그건 우리가 얼마나, 그리고 좀 유도리 있게 조정도 할 수 있다고도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좀 제가 좀 제안하고 싶은 거는 남성 선생님을 지금 리더로 세울 거라 좀 전체적으로 급수가 파악이 된 시점에서 한번 모임을 다 같이 가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서로 지금 완전 초심자부터 사실 알고 보면 고수까지 있을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한번 적어도 남성 선생님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바둑을 한 번씩 다 더 보시고, 그리고 그 선에서 파악이 되는 방식으로 그럼 이제 만나면 바둑 한 번씩 같이 그 이제 같이 그 안에서 좀 얘기 좀 나누고 그런 식으로 좀 해보면 어떨까가 지금 갖고 있는 나의 반 생각. 그렇게 오래 운영하고 내년에 또 이거 2기로 진행이 되면 또 이제 그 다시 그 하겠다는 리더를 가지고 또 진행 이렇게 하고 그 계속 개발해 나갈 것들은 계속 개발해 나가고 이런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됐죠? 자, 그 소개들을 하면서 얘기를 좀 나누면 어떨까 싶은데, 일단은 그 제가 시간 바쁜 분인 걸 알아가지고 일단 조영 기사님의 훈화 말씀부터 먼저 좀 듣고 그 다른 분들 이제 소개들을 좀 들으면 어떨까 싶네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한테 마이크를 쥐어주시는 거죠? 네, 네, 저 사실 들어올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야근하다가, 네, 바둑팀 OT가 있다고 해서 들어왔습니다. 네, 지금, 네, 한국에서 이렇게 바둑 학원을 하고 있고요. 올해 2026년에 일단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해피 뉴 이어. 네, 수질도 우리 선생님들도 굉장히 좀 네, 즐겁고 또 굉장히 보람되고 의미 있는 한 해, 또 건강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 저희 또 저한테 동생인데요. 너무 반갑고 사실 이제 멀리 살잖아요. 굉장히 멀리 살아서 이제 직접 보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좋고 조금 이제 제 얘기를 하자면, 작년 2025년하고는 좀 양상이 다른데, 제가 또 개인적으로 좀 뜻한 바가 있어서 좀 멀리까지 갔다 왔어요. 유럽 좀 돌고, 저기 남미까지, 에콰도르까지 돌고 왔어요. 네, 그다음 연말엔 도쿄에 있었고, 이제, 외국에서 많이 지내면서 좀 생각을 했는데, 꼭 바둑,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직업,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게 이제 바둑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이제 수줄에서 말씀하시는 바둑과는 좀 접근법이 많이 다를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전에도 이제 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하고자 하시는 모든 시도는 바둑의 4천년 역사 중에서 단 한 번도 시도조차 될 수도 없고 어떤 수학자분들과의 어떠한 경우에 그런 접점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저는 이제 수학의 언어를 잘 몰라가지고 조금 그냥 저의 언어를 써서 말씀드리자면 어떤 바둑이라고 하죠. 어떤 게임입니다. 보드 게임인데 굉장히 컴플렉스한 게임인데 어려운 건데 그러니까 제 말은 어렵다는 게 이제 우리의 기준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많고 굉장히 좀 도달하기 힘든 난이도임에도 불구하고
바둑계가 운영해온 방식은 좀 저희들이 굉장히 좀 단순하게 제가 뭐 그분들이 운영해온 방식을 뭐 무시하고 그런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이제 뭐 수익적으로나 어떤 성장 모델에서 좀 한계가 있다라고 저는 종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인정을 하고 있고요. 뭐 약간 제 얘기는 아니고 저는 이제 학원 이건 개인의 어떤 생존의 차원이 아니라 이제 학원은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운동하는 도장인 예를 들면 주짓수 도장과 형제를 맺는다든지 뭐 바둑과 혹은 이제 일본 장기인 쇼기를 가르친다든지 또 외국인을 결합하는 보드게임 미덕을 한다든지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PB를 제가 운영하는 학원 이름인데요. PBA 바둑 아카데미를 확대할 생각인데 뭐 덕분인지 올해는 외국 학생들이 무시무시하게 많이 등록을 해 주셔서 최소 한 50명 정도가 이제 1월 20일에 브라질 학생이 들어오고 막 등등등 해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저는 그렇게 운영을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선생님의 OT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하시고자 하는 것이 정말 10년 계획이라고 할 정도로 이제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인 것 같은데 제가 제가 기여한다는 표현은 그렇지만은 그래도 이제 나름 바둑을 오래 둔 사람으로서 뭐 제가 뭐 수법적으로 역할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게 조금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둑계에서 쓰는 용어, 그다음에 수학에서 쓰는 용어가 비슷한 경우도 있지만 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맥과 테스지라고 아까 전에 봤는데 제가 뭐 지적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약간 한국어로 써놓으니까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무슨 지금 뭐 아이디어를 드리는 건 아니고 앞으로 얘기가 많이 나오겠지만 이 지금 이제 선생님도 그렇고 이제 미국에서 주로 작업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논문이든 책이든 책을 보는 대상이 뭐 예를 들면 외국인인지 아니면은 한국인과 외국인이 같이 가는지 혹은 이제 이게 한국에서 쓰는 용어와 영어식으로 쓰이는 용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동시에 다루는 작업을 하는 사람이 이제 저인데 만약에 이제 책이나 논문을 보는 대상이 적확하게 정의가 된다고 하면 그 쓰이는 용어는 각각의 좀 차이가 있고, 뭐 예를 들면은 현재 3억, 전 세계 3억 명이 바둑을 두고 즐기고 있다고는 하는데 지금 세계화가 많이 됐거든요, 바둑도. 네, Game of Go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만약에 중국인 6천만 명이 두고 있거든요. 어쨌든 시진핑이 열심히 밀고 있긴 하니까 이 중국인들도 포함시켜서 할지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바둑이 또 웨이치도 되고 이제 좀 여러 가지 이제 용어가 좀 불확실한 부분이 있으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약간 이렇게 좁혀가면서 하게 된다면 아까 전에 말씀하신 이제 수익화 모델도 그렇고 충분히 접근 방법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저도 선생님들의 고견을 좀 듣고 싶고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타겟. 이제 그 어떤 책과 그 게임 프로그램의 타겟 저는 둘 다 나눌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한국 커뮤니티에 대해서는 영어로 굳이 쓸 필요가 모든 의미에서 없다고 생각하고 그 어떤 그냥 물론 이제 어떤 한자어나 이런 것들을 제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무지해서 전 다시 다 까먹어가지고 그래서 그 적합한 맥락에서 그 단어들을 쓰는 것고 있는데 영미권으로 확장할 생각도 모든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둘 다 해야 된다가 저도 갖고 있는 생각인데 지금 이제 주짓수 학원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제가 좀 어떤 사실 드리고 싶은 제안 아닌 제안은 뭐냐면, 근데 제가 전제를 좀 깔고 싶은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조연 기사님 입장에서 이제 조카에 당하는 제 그 아들내미한테 저 이제 그 바둑을 시킬 생각이거든요. 그 너무 이제 소중한 유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바둑적 사고를 배웠으면 하고 바라고 있는데 고모여도 저는 돈을 당연히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모든 의미에서 프로한테 지도를 받는데 당연히 그 이제 레슨에 대해서 시간이 얼마 저 바쁜 인간이 이렇게 와주는 건 사실 영광이긴 하거든요. 그 얼마나 바쁜지 제가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볼 때 저는 사실 이 시간에 이런 용어들을 잡아주시는 거는 너무 좀 황송하고 좀 너무 이 고급 인력을 쓰는 방식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저는 솔직히 생각하고 약간 예를 들어서 뭐한 1년에 한 번, 반년에 한 번 이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매달 한 번 이 정도도 부탁드릴 제가 한국 이제 몇 년에 한 번 가면 얼굴 한 번 보기가 어려운
사람이어서 진짜로. 그래서 그냥 한 1년에 한 번 정도 그냥 그 어떤 분위기 정도 잡아주시는 정도면 괜찮은 거. 근데 그것과는 좀 별개로 오히려 그 지금 이제 수준에서 지금 어떤 게 돼 있고 어떤 게 안 돼 있냐면 한국어 자료들은 제가 만들어 놓은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수학 관련해 가지고 뭐 아까 말했던 연희수나 직무수 이런 것들은 이미 자료들이 나와 있어서 여기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제가 이것들 기준으로 본인들이 공부하세요 하면 할 수 있어요. 할 수가 있는데 오히려 영미권은 지금 자료들을 만들어 나가야 돼서 제가 오히려 역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어떤 거냐면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미 수줄 커뮤니티 자체가 이미 이제 수학적인 커뮤니티니까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단 말이죠. 뭐 미분 왜 중요하고 적분 왜 중요하고 그런 것들이 이미 어마어마하게 깔려 있는데 바둑을 두는 기본적인 아까 말씀하신 사람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떤 작업을 하고 싶냐면 이 지금 이 알파고까지 가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만약에 지금 바둑을 공부하는 학생들 중에서 내가 뭐 수학적인 것들로 건너가고 싶다고 하면 오히려 영어로 이런 거는 만들 생각은 제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그 방식을 그 학생들을 이렇게 줌으로 데리고 와서 이제 그냥 수술 영상을 올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데리고 와서 아까 말했던 연희수 및 그 관련된 수학들을 영어로 가르치고 그걸 레코드해서 수술 채널에 올릴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일부는 조현 기사님이랑 영어로 대화하는 걸 토대로 해가지고 그걸 작업을 할 수도 있고 그것도 되게 유의미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요지를 좀 정리하면 일단은 이 시간의 스터디는 그냥 한국어로 남사원 선생님이 어떤 리딩하에서 기본적으로 어떤 그 바둑의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번씩 만나가지고 대화들을 하고 그리고 각자가 이제 매주 바둑을 두는 것으로 진행을 하나. 근데 실질적으로 그 안에 책 작업과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 작업과 그런 것들은 가능하면 사실 한국과 어떤 영미권을 어떤 병렬로서 타겟팅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수질 자체도 지금 영미권으로 확장하려는 게 지금 되게 중요한 화두인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매개체 및 컨텐츠가 좀 필요한 상황이에요. 사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작업들은 바둑 두시는 분들 중에서 오히려 수학을 니즈로 갖고 있으면 아주 기초부터 해가지고 작업들을 하는 건 오히려 그 이제 수질 채널에서 지금 당장 필요한 상황이라 이 매개체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모든 의미에서 환영이고 그럼 만약에 그 데리고 계신 학생들 중에서 수학을 공부하고 싶다 하면 그냥 정말 저 이제 그 바둑 둔 사람들의 그 배경이라는 걸 제가 완전히 모르는 입장은 아니니까 그거에 맞춰가지고 작업들을 해가지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모든 의미에서 열려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조현 기사님 해주실 말씀 있으면 듣고요. 일단 말씀 알겠습니다. 너무 잘 들었고요. 오케이. 사실 이제 한국의 기사 중에 저는 이제 사실 뭐 연차를 내세우는 건 무의미하다고는 생각하지만 이제 기사 생활 올해로 30년째가 됐으니까 이게 뭐 짧은 기간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이제 그러니까 바둑의 세계화를 외치면서 뭐 학원도 하고 뭐 외국 보급도 하고 했지만 이게 이제 서양권, 특히 이제 뭐 미주라든지 북미라든지 뭐 남미 쪽도 있지만, 네, 이제 유럽도 그렇고요. 예, 굉장히 이제 바둑을 좀 학문적으로 접근하려는, 그러니까 욕구가 이제 우리 아시아에 비교해서 훨씬 강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론적인 그런 부분들은 어머, 귀여워라. 죄송합니다. 우리 조카 너무 이뻐가지고. 하루 안녕?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한국을 포함해서 이제 중국, 이런 데는 오히려 이제 좀 굉장히 뭐랄까 경쟁 위주, 그 다음에 성과 위주로 많이 성장해 왔어요. 바둑도 그렇지만 사실 사회 전반적으로 약간 경쟁과 비교로 좀 갈아 넣은 사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는 좀 없는 문화예요. 그러니까 한국도 일본은 좀 약간 얘기가 다른, 일본은 요새 바둑이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떻든, 네. 여러 가지로 위기고요. 예, 한국, 중국을 예로 들어 말씀드리면 약간 하수는 말을 못해. 이런 문화가 좀 있어요. 약간 이게 고수여야지. 그러니까 바둑이 실력이 세야지 이제 전반적으로 목소리도 커지고 뭐 힘도 커지고 약간 그런 건데.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유럽 랭킹 뭐 10급, 유럽은 다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서 조 선생님도 아시겠지만은 모든 유럽 선수, 그러니까 이 사람이 루마니아 사람이든 뭐 아이슬란드 사람이든 뭐 최근에 그린란드 뭐 말이 많은데 아무튼 어느 나라든 간에 일단 바둑 선수다 이러면 데이터베이스에 올라갑니다. 그것이 이제 공식 시합에 들어가는데 기보도 등재가 되고 이 사람의 현재 레벨,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성장을 했는지 아니면은 소위 말해 실력이 퇴보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이제 그래프로 보여질 수 있게끔 유럽이 데이터베이스로 모든 선수들을 관리하고 있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레벨별로 차등은 두되 차별은 두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유럽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바둑에서 어떤 깨달음이나 어떤 가치를 발견했을 때 이게 하수라도 좀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와 문화입니다. 뭐 상대, 뭐 나랑 말하는 상대가 뭐 프로기사이든 아니면 교수님이든 그런 권위 같은 거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고 물론 존중은 받되 저는 이제 무조건적으로 서양 쪽이 옳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문화, 어떤 토론 문화가 훨씬 잘 돼 있고, 거침없이 질문도 하고, 내 의견은 이런데, 이렇게 하고, 또 최근에 다들 AI를 활용해서 바둑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뭐 한국도 그렇지만은, 서양 쪽도 다 이렇게 자신의 태블릿을 가지고, 각자 자신의 AI 디바이스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좀 토론하는 문화가 좀 더 이제 확산되어 있고, 그거에 맞춰서 우리 바둑계도 이 이론화 작업을 좀 서두르는 중인데, 다 이제 초기 단계이고요. 이제 알파고가 나온 지 2016년 벌써 올해로 10년 차가 됐지만은, 아직 바둑계가 AI에 대해서 이제 받아들이는 거는 그냥 이제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얘네들이 이제 뭐, 네, 확률로 보여주면 이제 그거를 갖다가 이제 뭐 외우던지 따라하던지 막 그런 아직 1차원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학습하는 것에 그치고 거기에 이제 뭐 소위 프로 기사들이 뭐 자신만의 해석을 덧대서 이제 책으로 내는 정도의 뭐 그 정도만 해도 대단한 나름대로의 노력이기는 하지만 지금처럼 수학적으로 접근하려는 것은 없고 또 한편으로는 바둑계가 그런 어떤 AI와의 어떤 관계 설정,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자꾸 이제 이거를 승패로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AI 측에서는 좀 외면받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이 AI도 해야 되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당연히 뭐 점차 뭐 여러 사회 전반적으로 이제 좀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는데 사실 바둑은 한번 정복을 했으니 좀 종결하고 좀 다음 분야로 넘어간 느낌이 강하거든요, 솔직히. 근데 저는 그 점에서 굉장히 좀 아쉽게 생각을 하는 게 사실 우리 바둑계가 좀 더 이런 전문가들, 그러니까 다른 타 분야? 그러니까 타 분야를 사실 다 한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AI에게 졌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말고 이것이 뭐 이세돌과의 대국이 어떤 모멘텀을 줬는지, 혹은 이제 이것이 다른 분야에 어떤 좀 시사점을 주는지, 혹은 바둑은 이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지, 앞으로 AI의 관계는 어떤 식으로 설정할지 등등을 좀 바둑계 차원에서 먼저 좀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을 텐데, 너무 이 지금 패배주의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랄까. 뭐, AI가 나타났으니까 이제 이거에 맞춰서 이제부터 외워. 약간 이런 식으로 일차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현재 2026년의 상황 말씀드리면, 그거를 무지막지하게 외우게 하는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네, 최근에 조금 중국한테 밀리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제 말은 중국 따라서 우리도 외워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약간 공부하는 것들이 좀 뭐랄까, 이제 제가 높게 보는 건 아니고 차원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을 갈아가지고 한 네다섯 살 때부터 AI를 뭐 무지막지하게 외우게 하고, 뭐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9살짜리 애가 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고, 좀 중국이 죄송합니다. 좀 과하게 혹은 무식하게 공부를 시키더라고요. 근데 어떻든 간에 그것도 제가 봤을 때 올바른 방향은 아닌 것 같고, 지금 하시고자 하는 시도 자체는 바둑계에도 굉장히 시사점을 줄 뿐만 아니라 사실은 뭐 미국을 비롯해서 이제 미주나 사실 캐나다 바둑 커뮤니티는 조금 이렇게 좀 하향세이긴 하니까 미국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뭐 미주, 유럽 쪽은 오히려 이렇게 좀 결국 영어로 돼야 되겠죠? 영어로 된 작업들이 들어가게 된다면, 분명히 그쪽 커뮤니티에도 좀 바이럴이 있을 것이고, 대체로 또 IT 관련 종사자분들이 바둑을 많이 즐기다 보니까, 좀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는 어떤, 뭐, 보이스나 반향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한국어로 제작하는 것보다는 현재는 영어로 작업되는 것이 좀더 굉장히 빠른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을 것 같고, 한국에서의 바둑은 굉장히 조금 패배주의적인 그런,
네, 그런 분위기를 많이 느끼고 있어요. 한국어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빵 이렇게 반향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유럽적 커뮤니티가 움직이게 되면 굉장히 좀 반향이 클 거다 지금 생각을 해서, 예, 10년 정도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지만은 좀 많이 기대가 되는 작업입니다. 바쁘시겠지만 좀, 네, 선생님들께서 네, 멋진 좀 작업물을 내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한국어로 열심히 작업이 되면 그 일부는 제가 조영 기사님과 같이 영어로 샤워샤 열심히 작업해서 수율도 확장하고 바둑 커뮤니티도 증대가 되도록 애를 좀 써보겠습니다. 그 아마 이제 조영 기사님께서 바쁘실 거라 그 중간에 나가실 수도 있다는 거로 염두에 두고 그 혹시 지금부터는 좀 혹시 참석하시는 분들 이제 약간 본인 소개 그리고 어떤 본인의 현재 이제 수학적 아니 그 바둑적 배경 완전히 초보자 이런 것도 근데 사실 이제 이게 지금 그 한마디 듣는 게 귀할 수 있잖아요 본인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다 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서 빨리들 그 본인들 소개들 하시고 만약에 필요한 그 요긴하면 조현 기사님께서 피드백을 주시되 어떤 의무로 달라는 뜻은 아닙니다 바쁘실 테니 그 정도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남성학 선생님부터 시작하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수학의 즐거운 커뮤니티에서 증명기초 스터디 일기를 리딩하고 이번 바둑 팀도 그 수학 외적으로 이제 같이 사람들 모여서 바둑 두는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역할로 그 자리하게 됐습니다. 어, 저는 그 오늘 이제 조은희 채널지기님께서 그 바둑팀에 대한 이제 OT를 그 설명을 잘 해주셨고 저도 잘 들었는데요. 음, 일단 그 주 횟수는 저도 어느 그 주로 만나든 뭐 2주에 한 번 만나든 한 달에 한 번 만나든 이거는 어떻게 가든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만 이제 많이들 그 만나서 바둑을 좀 뒀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인터넷으로라도 만나서 좀 많이 더 보고 어 서로 복기도 해 보면서 이렇게 대화하는 시간들을 일단 저는 솔직히 우선으로 좀 삼고 싶어요. 왜냐하면 수학 나름대로 연인수 계통으로 가서 이제 그래프 이론을 하는 것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고 저도 지금으로서는 그 부족한 역량이지만 앞으로는 차차 그쪽으로도 가볼 생각은 갖고 있거든요. 근데 다만 바둑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할 수 있는 장소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어요. 그 주변에도 그 두는 친구들도 거의 없고 그래서 어, 개인적으로 증명기초를 하는 거랑 바둑 두는 거랑 저는 막 이게 정말로 개인적인 얘기인데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이유냐면 어, 특히 요번에 이제 채널지기님하고 바둑 둘 때 그런 걸 많이 느꼈는데요. 거의 15년, 20년 만에 두시는데도 저는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그 컴퓨터 바둑이라도 AI랑 뒀단 말입니다. 그래도 어, 거의 말해서 솔직히 좀 많이 털렸어요.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돌들이 어떻게 뭉쳐 있는지, 그리고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모양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을 갖고 논리를 가지고 그 판단하는 연습들의 결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어, 정말로 한 수 한 수가 중요해요. 그냥, 이거는 좀 대충 둬도, 이 장면에서 좀 대충 둬도 되겠지. 이런 게 그, 전혀 허용이 안 되는 게임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자기의 생각을 잘 그, 이렇게 정리를 하고 정돈을 하는 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자기만의 생각에서 갇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하고 소통하면서 내가 이런 점들을 생각을 못 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이런 식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구나라는 걸 유의미하게 연습할 수 있는 장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어, 개인적으로는 그, 다들 일단 한 번씩 저랑 잘 둬보시길 바라고, 음, 네, 언제든 좋으니 이제 그 디스코드로 좀 이야기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조영 기사님 그 이렇게 자리에서 뵙게 될 줄은 정말 몰랐는데 아, 그 한 채톡에서 또 이제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항상 그 응원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바둑에 대해서는
솔직히 여쭐 것은 없습니다. 왜냐면 그 수준 차이가 말도 안 되게 나기 때문에 뭐 그 제가 뭐 여쭐 내용조차도 없네요. 네. 그래서 언젠가는 그 어, 고민 상담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좀 만들어 놓는 걸 목표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혹시 조영 기사님 해주실 말씀 있으시면 듣고 아니라 싶으면 다음 분께 넘기겠습니다. 네, 종종 사실 제가 사실 수술 단톡을 자주 보는 편은 아니고 죄송합니다. 네, 저도 막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네, 그런데 네, 너무 네, 이렇게 또 겸손하게 말씀해 주셔서 저는 뭐 사실 수학으로 치면은 완전히 뭐 완전 초심자일 거에 18급도 안 돼서 그 고민 상담도 못 한다라는 말씀에 이제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요. 그게 이제 제가 좀 접한 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뭐 이런 건 그렇지만은 이제 제가 바둑은 오래 두어왔는데 또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의사소통을 막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잘 가르치는 분들은 딱 어떤 선생님의 어떤 눈높이에 맞춰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 점에서 저는 정말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초부터 이렇게 어찌 보면은 뭐, 아마추어 중에서도 최고 레벨까지 또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바둑에 관해서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잘 가르친다의 척도는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저의, 어찌 보면 바둑에 관해서도 굉장히 좀 큰 지침이 되고요. 뭐 제가 좀 건방지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저는 최근에 조금 이제 흐름이나 좀 에너지 이런 거에 좀 관심이 많은데 사실 바둑으로 설명하자면 뭐 돌이 뭉치고 좀 흩어지는 과정 분명히 수학으로 설명이 가능한 움직임입니다. 바둑은 사실 저도 정제된 수학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학을 잘 모르고 하는 얘기라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는데요. 이게 그냥 사람들이 모르고 두고 있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이제 알파고가 그러니까 AI가 두는 방식을 봐도 고도의 수학적 계산을 바탕으로 두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저 같은 사람도 잘 모르고 그냥 두는 거라서 어찌 보면은 여기 뭐 계신 모든 분과 전혀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단 이제 저는 경험이 좀 더 많은 사람이다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바둑을 오래 두었지만은 선생님들의 한마디 한마디는 저한테 굉장히 좀 신선함을 주시는 것이 사실이고 저도 이제 제가 느끼는 바대로 최근에 이제 뭐 바둑이 기준이지만 최근에 이제 일본 장기도 두고 이제 여러 가지 좀 미덕들을 저도 이제 많이 늘렸습니다. 수술은 자주 참여를 못했는데 예를 들면 네, 도쿄에 갔을 때 도쿄 5박 6일로 갔다 왔었거든요, 연말에. 거기서 한 일본인들 한 70인 정도, 한 70명 정도를 만났는데 대체로 좀 IT 쪽, 인공지능 쪽 종사자들이 많았어요. 다양한 얘기입니다. 이번에 제가 좀 시야를 넓히고 싶어서 일본어 바둑 쪽 친구들 많이 안 만나고, 그러니까 바둑 친구 만나면 결국 저도 바둑 두거든요. 그러니까 바둑을 좀 모르는 사람들 위주로 현지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일본 사람들 중에는 어쨌든 저희 영어로 소통을 했고요. 일단 뭐 교수님들도 많았으니까 이제 영어가 잘 되시는데 약간 다른 얘기기는 하지만 일본인들의 대체적인 시각 자체는 좀 인공지능에 사람의 직업이 다 대체되는 일은 없을 갑자기 딴 얘기라서 죄송하지만은 대체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동시에 이게 좀 일본이 이제 여러 의미에서 이제 한국, 중국에 좀 밀리고 있다라고 이제 교수님들은 그렇게 좀 느끼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시야들이 굉장히 좀 흥미로웠습니다. 대체로 이제 IT 종사자들이니까 완전 수학자는 제가 못 뵀지만은 나름 수학을 접목해서 하시는 분들의 어떤 거기 현지에서도 전문가 분들인데 아무튼 이제 이분들의 생각도 굉장히 좀 신선했고 저 역시도 이제 뭐 제가 이제 개인적인 일로 학원 운영도 하니까 좀 바쁜 건 맞지만은 사실 선생님들 방금 이제 우리 남승아 선생님 말씀하신 것 중에 좀 장소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장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사실 선생님들께서 언제든 여기 이제 역삼동이 좀 누추하지만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동네는 아닌데
그래도 이제 학원 자체는 굉장히 좀 어찌 보면 순항하고 있고 굉장히 자리를 잡고 있으니 혹시 오프라인 모임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PBA는 무상으로 대여할 생각이 있고요. 이게 온라인으로 두는 것과 또 오프에서 이제 바둑돌을 만져가면서 또 두시는 것 느낌이 많이 다르기는 합니다. 제가 온라인 바둑의 어떤 순기능을 이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온라인 바둑이 1이면 저는 오프 바둑 좀 실제로 만나서 두시는 바둑 한 10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언제든 역삼동에 있으니까는 우리 학원에 오시면 뭐 저랑 드셔도 되고 또 우리 학생들 특히 이제 올해는 외국 학생들이 많이 오는 한 해이니까 언제든지 이제 PBA 와주시면 좋겠고 혹은 아니더라도 제가 시간만 나면 맞추시면 제가 이제 최대한 제가 이제 장담은 못 드리지만 약속은 못 드리는데 그래도 선생님들께서 뭐 단톡방이나 혹은 제가 디스코드는 안 들어가긴 했는데 아무튼 알려주시면은 최대한 제가 보면서 일을 해도 되니까는요. 선생님들의 두는 바둑을 좀 즐겁게 관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 좀 다 전적으로 한마디씩 하실 수 있게 또 나서시기 바랍니다. 그 윤현 선생님 마이크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들리나요? 예, 들립니다. 말씀하십시오. 아, 네. 저는 사실 바둑의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뭔가, 바둑? 스터디? 재밌어 보인다. 바둑 재밌겠네. 뭔가 퍼즐 같은 걸 좋아하는 성격이라서, 그럼 이것도 한번 해보지. 라는 생각으로 조인한 거고, 바둑에 대한, 어, 친화도는 거의 0에 수렴하는데, 제 사촌 동생이 어릴 때 바둑을 배웠고 아버지가 바둑을 좋아해서 제 그때 눈에는 굉장히 지루한 바둑판만 있고 검은색과 흰 돌만 있는 TV 화면을 보면서 자라긴 했는데 그때는 사실 저렇게 재미없어 보이는 걸 왜 보고 있지? 그것도 몇 시간 동안이나? 그런 생각을 해서 사실 바둑은 저한테 평생 절대 배울 일 없는 접할 일 없는 거였는데 계기가 좀 나이가 들고 뭔가 그러니까 바둑이 또 신기해 보여서 한번 해보자라고 했고, 사실 최근에 그 OGS라는 사이트에 남성 선생님이 올려주신 곳에 가서 바둑 튜토리얼 진행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전 재밌게 해서 그 튜토리얼 따라가면서 하는데 너무 재밌어서 사실 빨리 그 사람이랑 더 보고 싶고, 뭔가 분명히 몇 수 안에 분명히 전 다 죽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퍼즐을 좋아하는 입장으로서 굉장히 기대가 되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해외에 있어서 뭔가 1대1로 만나서 바둑 두는 건 많이 힘들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둬보고 싶고, 올해 한 달 동안 한국에 한 10월 달에 갈 건데, 그때 기회가 돼서 만나서 또 둘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아마 쭉 듣고 아마 조현 기자님 한마디 더 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쭉 또 본인들 얘기도 해주시면 합니다. 네, 저는 반양훈이라고 합니다. 저도 윤효정 선생님과 비슷한 케이스고요. 대학생 때 뭐 좀 관심이 있어서 바둑 TV 같은 거 그냥 보다가 그냥 잘 모르지만 그냥 듣고 뭐 해설만 들어도 뭐 약간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공부할 때 이제 유튜브 틀어놓고 이렇게 그냥 보다가 공부를 좀 하고 이제 좀 뭘 아는 것 같아서 한번 더 볼까 했는데 이제 너무 이제 바둑은 고인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바둑을 두면 약간 농락당하는 기분이 너무 들어서 이게 좀 실력도 안 늘고 이렇게 되게 배우고 싶은데 계속 이렇게 이 온라인에서 두면 이제 사람과 이렇게 얼굴 보고 두는 게 아니라서 너무 이렇게 괴롭더라고요. 이렇게 바둑을 사람이랑 두는 게 저는. 그래서 혹시 이렇게 수줄 커뮤니티에서 좀 비슷한 급의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면 이제 이제 서로 아니까 좀 이제 고수분들이 좀 이렇게 지도대국을 해도 이렇게 농락당하는 기분을 안 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저도 조금 실력을 늘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조인하게 됐습니다. 저도
바둑을 초등학생 때 한 2개월 잠깐 했다가 그래서 그때는 한 뭐 27급인가 기억도 잘 안 나는데 하다가 그만뒀었다가 중학생 때 제가 한 중2 때인가 그때인가 알파고가 막 이세돌이랑 대국을 하는 거를 뉴스에서 봤는데 아니,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막 바둑 공부를 하기 시작해서 막 그 프로 기사들이 두는 그 바둑 유튜브를 막 키보드를 여러 개 영상 해설들을 하는 거를 한 6개월 동안 봤어요. 보다가 이제 그 아마추어 그 1단 자격증까지 따고 뭐 대회도 조금 나가보고 6개월 잠시 그러다가 이제 바둑을 그만두게 됐었는데 생각보다 주변에 바둑을 둘 수 있는 사람들이 잘 없고 해서 그 뒤로는 바둑을 둔 적이 없는데 그래서 수술해서 좀 바둑을 다시 한번 시작해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강화 학습으로 또 바둑 그 프로그램을 이제 그 확률 승률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 승률이 왜 나온지를 설명해주는 프로그램을 짜면은 되게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 바둑 게임을 보드 게임을 되게 즐겁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너무 진입 장벽이 높아서 좀 다들 안 하는 것 같고 그런 프로그램이 나오면 정말 대중성이 생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재밌게 해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아예 바둑 경험이 거의 없고요. 작년인가? 약간 유튜브 시청을 좀 줄이고자 뭔가 게임을 약간 스토커부터 시작해서 하다가 스토커도 이제 금방 재미를 잃고 바둑을 배워볼까 해서 이제 바둑 룰도 몰라서 이제 어떤 앱에서 바둑 룰을 알려주는 거를 이제 조금 했었었고 근데 제대로 된 게임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한 번씩 계속 여러 번 두면서 바둑 게임을 좀 즐길 수 있는 상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가 한 브라질에서 좀 오래 살다가 제가 한 5학년 나이에, 초등학교 때, 한 4학년 나이에 왔는데, 그때 바둑을 방과 후 활동해서 배웠고, 한 6개월 정도 배웠어요. 한 30급에서 시작해서 한 27급까지 갔었고, 한 번 그때 어린이 대회 이렇게 나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경험이 있었고, 그리고 중간중간 고등학교 2학년 때, 저 친구 한 명이 두길래, 같이 이렇게 뒀었고, 또, 20대 중반 때, 또 제가 배우고 싶어가지고 한두 달 정도 뭔가 돈 내고 이렇게 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들으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바둑을 주변에 없거든요. 근데 제가 바둑 둔 사람 한 명 있었어요. 한 중학교 때 어떤 체육 선생님이 계셨고, 그리고 뭐 대학교, 그러니까 뭐 20대 때도 어떤 한 명이 있었고, 또 그렇게 고등학교 2학년 친구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런, 항상 저보다 잘했는데, 저보다 항상 잘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좋더라고요. 더 배울 수 있고. 그런 게 있었고, 또 좀 체스도 그런 게 있었어요. 저 체스도, 바둑을 배울까 체스를 배울까 항상 좀 취미 활동을 할 때 그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옛날에. 근데 좀 바둑은 좀 진입 장벽이 좀 높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체스는 그래도 좀 배우기 좀 용이할 것 같은데 그래서 체스 같은 경우도 예전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친구 한 명이랑 이렇게 계속 뒀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한 명이 기억이 남더라고요. 지금 방금 생각을 해보니까 만약에 그 바둑이나 그 체스가 아니었으면 그 친구들이랑 그 사람들이랑 친해질 아마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좋았고 그 바둑도 생각해보면 거의 없더라고요. 그 주변에 막 2, 30명 그 주변에 한 몇백 명 돼도 거기서 바둑을 두는 사람이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생각해보면. 그래서 바둑 잘 재밌게 뒀으면 좋겠습니다. 바둑 빨리 두고 싶습니다. 혹시 다 하셨나요?
다 하셨으면 조현 기사님 한 말씀 해주시고 오늘 마무리하면 어떨까 합니다. 아, 네, 정말 너무 귀중한 소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바둑에 관심이 있으신데 전반적으로 좀 장벽이 높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전적으로 말씀에 동의를 하고 사실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라는 표현이 바둑인들인데 이게 아시잖아요. 이게 바둑이 이제 특징이 사실 마지막까지 승패를 굉장히 잔인하게 좀 가르는 게임입니다. 0.50까지. 0.50까지 가르는데, 이게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양학이라는 문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수들이 가르쳐주고 이끌어주는 것도 물론 하지만, 이렇게 나보다 살짝 좀 약한 상대를 약간 이렇게 좀 처참하게 누르면서 약간 양학을 즐기는 그런 문화가 사실 온라인에도 꽤 많이 퍼져 있고, 사실 오프라인에도 좀 많다 보니까, 사실 그런 걸 당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유쾌하진 않거든요. 사실 수학의 즐거움도 만약에 좀 더 빠르게 배운 분들이 양학을 했더라면 이렇게 커뮤니티가 크지 않았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그거를 안 했어야 되는데 우리 바둑 먼저 두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부족한 사람들이라서 이렇게 온라인에서 양학을 해대니 그거는 뭐 배움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그냥 기분 나쁜 경험일 뿐이니까 당연히 좀 안 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제가 선전은 아니고 우리 학원은 그런 거를 안 하는 곳이니까 사실은 이제 해외에 계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한국에 오실 일이 있으시니 한번 오시면은 저희가 또 요즘은 저희 엄마까지 동원을 해서 죄송합니다. 네, 기초부터 완전히 이제 가르쳐 드리고 있고 사실 바둑이라는 거는 이제 배우는 루트가 좀 체스보다 친절하진 않아서 이렇게 좀 장벽으로 느끼실 수는 있지만 그 대신에 이제 바둑이 좀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그러니까 체스에 비교해서는 세계 커뮤니티가 좀 더 가족적으로 지내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장벽이 있는 것도 인정이지만 이분들이 세계적으로도 좀 어렵게 나름대로 이렇게 조금 약간 레어템이라고 할까요? 약간 고인물들인 만큼 서로에 대해서 좀 더 약간 완전 남으로 생각하진 않는 그런 문화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희한해요. 그 바둑 두다 보면 이제 수학하시는 분들도 어떤 유대감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체스 커뮤니티가 말 그대로 정말 체스를 즐기기 위해서 모였다라고 하면 바둑 커뮤니티는 약간 서로를 좀 더 인간적으로 좀 이렇게 좀 동호인으로 좀 대우해. 물론 한국은 그것마저 변질이 되기는 했지만 아직 해외 쪽은 순수함이 남아 있어서 좀 가족적인 분위기가 있다. 그래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시면 이 커뮤니티의 이제 수학의 즐거움이 바둑으로 닿는 순간 저는 이렇게 빵 폭발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바둑 커뮤니티가 쌓아온 어떤 자산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서로 간에 어떤 바둑 이상의 그런 끈끈한 유대감, 이렇게 친구로서 지내온 과정이 벌써 한 2, 30년 되거든요. 알파고 이전부터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바둑에 어쨌든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저 자신도 좀 말씀하시는 거에 동의를 하는데, 확실히 최근에 PBA에 저희 학원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온 이유 중에 하나가, 바둑만 할 때는 신규 유입이 별로 없었는데요. 뭐, 일본인 선생님 모셔서, 이제 일본 장기죠. 쇼기를 한국 최초로 지금 론칭을 해서 지금 일본 장기도 가르치고, 외국인 미덕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오시다가 바둑에 관심을 갖더라고요. 이거 왔다 갔다 하시다가, 이것도 한번 해볼까? 바둑도 조금 해볼까? 이런 분위기가 되니까 일단 바둑 자체가 장벽이 높은 것은 사실이니 일단 마음의 부담을 좀 줄이셨으면 좋겠고 어차피 이것도 사람이 두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어찌 보면 이제 뭐 저도 있고 그러니까 이미 바둑에 들어오신 거고 바둑 자체는 깊이가 있지만 좀 뭐랄까 이제 우리가 비하하려는 건 아닌데 사람들 자체는 양학의 즐거움에서 아직 빠져나오지 못한 것 같으니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 같이 좀 성장하는 어떤 오늘이 좀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바둑에 더 깊이 못 빠져든 이유 자체가 이제 저희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정의를 하고 앞으로는 바둑도 그렇지만 좀 많은 부분에서 저희가 좀 얘기를 많이 나눠볼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최근에는
바둑 자체의 게임보다도 AI가 미치는 영향이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이게 좀 맞나 싶어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그래도 바둑은 사람이 두는 건데 너무 인공하면서 사람이 두는 수 자체를 완전히 매도하는 문화가 지금 강하게 전 세계적으로 바둑 커뮤니티에 한정한 얘기지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도 좀 맞나 싶고 지금 문화 자체는 조금 제가 좀 불편한 것도 있지만은 어떻든 이런 흐름 자체는 그래서 지금 바둑 교육이 어떻게 되냐면 바둑 기사가 되려고 하는 이 유망주 좀 초등학생들이죠. 그 굉장히 뛰어난 애들을 대상으로 지금 바둑 사범들이 AI를 통째로 AI가 제시하는 블루 스팟을 달달달 외우도록 지금 지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게 맞는지 그러니까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이런 식의 교육 방법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사회적으로도 좀 다각도로 조명될 어떤 그런 여지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너무 이 인공지능에 좀 그러니까 물론 인공화되는 바둑 자체의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거에 매몰되는 지금 현재의 사회 분위기, 그러니까 바둑계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대다수가 지금 외워야 된다라고 이렇게 펜듈럼이 좀 강해지고 있거든요. 어떻든 지금 한국의 분위기를 전달해 드리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개인 조혜연은 제가 옳다고 제가 생각하는 길을 선택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비록 소수의 목소리이기는 하지만 또 많은 분들이 좀 흥미를 느끼시고 PBA에 오는 발걸음이 끊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학원에 오셔서 또 저랑 오시면서 얘기를 나눠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선생님들의 고견이 또 절대적으로 필요한 곳입니다. 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 많지만 좀 한마디로 정의해서 말씀드리면 선생님과 저는 똑같으니까 전혀 뭐 바둑에 대해서 뭐 다를 바도 없고 선생님이 관심이 안 가는 거는 전적으로 우리 바둑계가 잘못한 것이니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이라도 오셔서 환영합니다. 예, 그 얘기를 오늘 좀 정리를 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오늘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그 조영 기사님 들어오신 덕에 정말로 어떤 뭐 소위 말해서 짜고 치는 그런 거 아니고요. 정말로 저는 아무 생각 없었는데 그리고 얼굴 본 거 한 지금 한 저는 1년 이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1년 전에 그 텍사스 한번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 얼굴 보는 거는 처음이에요. 그 줌으로라도. 그런 상황인데, 자, 오늘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으면서 뭐를 좀 배웠냐면, 이게 그 오히려 영어로 이런 바둑을 작업해 나가는, 바둑과 수학에 대한 어떤 접점에 대해서 작업해 나가는 거가 사실 이제 좀 중요한 어떤 면이 있구나라는 걸 제가 인지를 해서, 제가 이 시간을 앞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다들 이 OT 시간은 기본적으로 되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일절 남성화 선생님께 이름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이름을 한다는 게 남성화 선생님이 뭐 해처모이라고 하면 해처모이라게 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사람들을 파악하시고요. 기량들을 파악하시고 그리고 같이 만약에 만나가지고 대화하는 게 요긴한 맥락들을 사람들한테 공감대를 사셔서 그때는 같이 대화들을 해나가는 장들을 일부 만드시되 뭐는 이 시간에 같이 하는 분들한테 의무로 요구하시냐면 매주 바둑을 적어도 한 판 이상 두고 그걸 디스코드에다가 캡처해서 올리는 것은 의무로 두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매니지를 해주시되 그런 어떤 모이는 시간 이런 것들을 이제 참석자들을 배려하시고 하는 방식으로 하되 저는 그거를 안 끼는 대신에 어떻게 작업을 하겠냐면 이 시간에 만약에 조연 기사님께서 가끔 들어오시면 재밌을 것 같잖아요. 전 사실 그거는 말 그대로 상정도 아예 안 하고 있었던 거여서 그래서 오히려 제가 이거는 그 조연 기사님께서 어떤 지금 운영하시는 PBA랑 호환이 되게 이것들을 만들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수술 기존 분들한테는 예를 들어 어떤 알파고 이런 거 하려면 어떤 직문수를 거쳐서 연이수 하면 된다. 이거에서 명확하고 이미 한국어로 적어놓은 노트들이 있으니까 그거 공부시키면 돼요. 그리고 이미 스터디들이 수준에 이미 있으니까 그 스터디들 안에서 소화가 돼요. 근데 오히려 지금 실제로 바둑만 배경이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단 영어로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도 좀 컨텐츠가 없지만 설령 이제 영어로 이렇게 말하더라도 그런 일련의 지금 한국어로 되어 있는 예를 들어 직무수 노트나 연희수 노트 이런 것들을 다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 자체가. 그러면 제가 이걸 어떻게 하겠냐면 또 저 조영 기사님이 시간 내는 게 절대 만만한 양반이지 아닌 걸 너무나 알고 있어서 제가 가끔 시간이 될 때 줌으로 영어로 둘이서 얘기를 좀 만들어 놓은 수준에서 만들어서 이게 소위 말해서 PBA 홍보도 되어지고
그리고 이게 수학적으로 접근한다는 게 바둑 두는 입장에서 이게 어떤 것들인지 어떤 큰 그림, 그리고 실제로 어떤 필요한 수학적인 자료들을 제가 일련의 작업들을 하는 거를 또 이제 제 지금 육아랑 겹쳐가지고 제가 이거를 2월 말까지 조금 일부 작업들을 하고 그리고 한 2월 말에는 한 번 다 같이 모여서 대화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지금 바둑이 정말로 처음이신 분들은 룰 배우시고, 그러니까 룰은 지금 한 가지는 정확합니다. 매주 바둑을 하나 두셔야 돼요. 그게 룰이고요. 그래서 그 룰을 지키시는 가운데 본인들 나름대로 재미를 찾다가 그 2월 말에 조영기사님 들어오실지는 모르겠어요. 그 들어오시라는 강요할 생각도 없어요. 근데 저희가 충분히 재밌는 분위기를 만들어 놔서 그냥 할 말들이 있는 그게 되면 그 굉장히 좀 실제로 유의미한 시간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수술에서 지금 어떤 바둑을 토대로 하려는 작업들이 실제로 바둑계에서도 유의미한 작업에서 굉장히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그런 작업으로 느껴져요. 여러 의미에서. 그래서 그게 되는 방식으로 각자 그냥 바둑들을 자연스럽게 즐기고, 안에 수학도 즐기고, 그 정도로 해보자가 제 현재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들어오는 모임은 2월 말에 할 생각이고요. 전달이 좀 될까요? 근데 그 전까지는 남성 선생님께 기본적으로 이름을 해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주영 기사님 한 말씀 더 해주시고 오늘 레코는 거기서 정리하면 합니다. 예, 좀 여러 가지 말씀 듣는 가운데 이제 뭐 아이디어가 많이 떠오르기는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아마 조건희 선생님이 채널지기님이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11월부터 주한미군의 바둑 강사가 돼서 평택에 출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그날이었어요. 매주 토요일에 가기 때문에 평택 갔다 오는 게 보통 일은 아닌데 일단 이제 분위기 자체는 미군에서는 바둑 클래스 육성할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한미군도 그렇고, 그, 뭐랄까, 약간, 그러니까 바둑을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바둑 자체는 사실 철저하게 저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접근법은 다를 수 있지만은 바둑도 우리가 두는 보드게임의 일종이다. 네,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은 이거를 나의 어떤 깨달음이나 전투력을 증대하기 위해서 쓰고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시야를 넓히기 위해서 쓰고 하는데 바둑 자체는 사실 뭐 바둑 두시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솔저들도 아니 우리 미군 분들도 이제 오셔가지고 막 두시기는 한데 막 어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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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면서 진짜 마음대로 두시거든요. 사실 뭐, 그걸 뜯어 고치자면 총체적 난국이기는 한데, 또 그분들이 나름대로 바둑을 즐기는 방식이라서 굉장히 저는 긍정을 하고 있고, 또 실제로는 이제 사령관께도 이제 바둑 클래스가 보고가 돼서 아마 좀 커질 것 같기는 한데요. 어떻든, 저도 이제 뭐 이제 시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좀 챌린지한 게 뭐냐면 사실 저희 학원도 그렇고 이제 주한미군도 제가 사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커넥팅 더 닷 해가지고 다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하다 보면 좀 깊어지잖아요, 여러분. 사실 이제 살짝 찍먹하는 정도는 그냥 하루 경험해보고 마는 거지만 주한미군 클래스도 시작을 하니까 지금은 평택에 그치지만은 이게 또 나중에 이제 전체 좀 미군의 좀 정기 클래스로 갈 수도 있고 뭐 하와이에서도 뭐 초청한다 뭐 말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거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인데 과연 저 인간 조혜연이 그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지 여부와 맞물려서 도대체 이 일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그런 고민을 하는 와중에 사실 저 이제 제가 이제 동생 또 우리 채널지기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이유가 저는 이제 OT가 있는지 자체도 몰랐고 사실은 유럽에 공급할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근을 3일 연속을 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막 밤 11시 넘어서까지 일을 하고 지금도 영상을 간신히 만들고 유럽에 납품을 하고 이제 카톡을 보는데 이제 수질 바둑팀 OT입니다 해가지고 영상 찍는 김에 이제 들어와서 본 거예요. 사실 이게 뭐지? 이러면서 말을 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우연으로는 안 보이니 그러니까 아마 평일에 하셨으면 절대 저 못 들어왔을 것 같은데 약간 현타 와서 제가 카톡 보다가 이제 들어온 거라서 제가 혹시 말이 두서 없었어도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영어도 일본어도 다 꼬이는 상황입니다. 네, 아무튼 간에 이 많은 것들 이제 제가 이제 뭐
그 과정에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바둑 클래스 옆에는 이제 막 저기 뭐 저 전투기가 뭐 장착돼 있고 막 이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미난 경험들을 하고 있으니까 관련해서 또 이렇게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채널지기님과 이제 많은 수학적 경험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감사드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좀 존경한다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바둑은 정말 수단의 하나니까, 뭐 그렇게 부담 가지지 마시고, 이거 괜찮은지 모르겠는데요. 혹시라도, 물론 채널지기님이 안 좋아하실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저의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긴 한데, 저는 사실 9줄, 13줄 바둑도 바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19줄 바둑, 이게 이제 19줄 바둑이 저희 같은 일반 바둑이거든요. 근데 무시무시하게, 근데 사실 바둑에 진짜 정수를 느껴보려면 19줄 바둑이기는 한데, 19줄 두다가 많이들 그만두시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혹시 9줄이나 13줄 바둑도 혹시 좀 허용이 되면, 사실 저는 그렇게도 하고 싶은데, 또 하나 약간 좀 걱정이 되는 게,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똑같은 말을 미군에서도 했거든요. 이거 19줄 하면 대다수 그냥 그만둡니다. 저 한 달 만에 수업 그만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 그냥 사령관의 명령으로 그냥 19줄 둬야 되더라고요. 19줄 둬 무조건. 우리는 9줄 13줄 안 해. 막 이래 버리니까 여기도 과연 그런지 그거는 하나 여쭤보고 싶고. 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9줄 13줄 바둑도 바둑이니 만약 19줄이 부담이신 분들은 9줄로 두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내보기는 합니다. 네. 채널 지기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개같이 하는 말을 들을 생각입니다. 자, 저희는 9줄부터 둡니다. 아, 그렇군요. 네, 남사 선생님 들으셨죠? 저희는 근데 이제 약간 생각은 이제 사실 너무 귀한 코멘트잖아요. 사실 그래서 일단은 들으면 다 듣고 그 조연 기사님 입장에서 재밌어서 들어올 수 있게 저희의 아, 목적은 저희가 참 재밌게 해서 저 바쁜 인간을 더 바쁘게 그래서 저거 들어가 봐야 된다라는 압박과 부담을 느끼도록 최선을 다해 보자고요. 그래서 9줄 13줄 들어가고 하면 더 해줘. 네, 열심히 저희가 그거를 각자 둬서 다음번에 좀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9줄, 2월 말까지는 9줄 바둑 두겠습니다. 9줄 13줄 바둑으로 가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9줄은 절대 안 또, 하겠습니다. 네네. 거기서 이제 그 조혜영 기사님께서 또 말씀해 주실 게 있으면 그때 가서 또 코멘트 듣고 또 조정하면서 그 팀이 이제 바둑으로 좀 즐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지금 채팅에서도 우리 윤효정 선생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9줄 바둑 13줄, 19줄이 이제 그냥 보드가 작아지고 크고의 차이로 얘기하기에는 좀 이제 이거는 이제 바둑인의 관점이기는 한데 이 경우의 수가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이제 어떤 의미냐면요. 구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적인 예로 정말 3분 컷이 날 수도 있어요. 정말 3분 안에 끝나요. 사실 5분 안에 끝나고. 근데 19줄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단기간에 끝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예를 들면 각 잡고 1시간 이상 둬야 될 수도 있고. 그래서 9줄의 경우에는 경우의 수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바둑을 온전히 즐기실 수 없을 수도 있지만 일단은 심리적 장벽을 많이 줄여주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구줄 바둑으로 두면 두세 점 젖바둑으로도 조혜연이를 저를 이기실 수가 있습니다. 왜? 제가 해볼 수 있는 여지가 너무 적으니까요. 바둑판 내에서. 근데 19줄에서 예를 들면 이렇게 19줄이 일반 바둑판이라고 가정을 할 때 일반 바둑판에서 13점을 접는 게 9줄 바둑판에서 3점을 접는 것보다 더 쉽습니다. 네. 그 정도로 경우의 수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선생님들께서 사실 바둑을 둔다라는 말 자체에 사실 예, 이제 내포된 함의 자체는 19줄을 둔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부담이 오는 건데 9줄 바둑 두시면 오히려 아니 뭐지 좀 장난인가 이 생각이 들면서 사실 뭐 좀 여러 판 그냥 쭈루룩 두실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근데 9줄 바둑이 바둑이 아닌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명확히 바둑입니다. 바둑에 모든 룰이 다 들어가 있으나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적기 때문에 오히려 구줄을 두시면서 이 바둑에 대한 어떤 거부감을 없애는 용도로 사용을 하시고 보통은 구줄 13줄 두시다가
나 진짜 바둑 둬볼래 하고 19줄로 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면 될지 모르겠는데, 약간 9줄이 초등산수 사칙 연산이라고 하면, 이제 19줄부터는 약간 정말 대학 수준의 수학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좀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좀, 이거는 뭐 제가 코멘트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저는 구주를 지지하는 이유가, 바둑 자체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나 장벽을 좀 줄이는 방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PBA에서는 기초반을 전부 구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니까는 금방 늘기는 하더라고요. 금방 19줄로 넘어갑니다. 네. 네, 저희는 2월까지 9줄이나 13줄 혹은 19줄은 일단은 안 건드리고 일단 그걸 가지고 많이 두고 그리고 이제 충분히 이제 데이터를 쌓아서 이제 토너먼트도 좀 한번 해보고 좀 그런 식으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기대도 안 했는데 다 뭔가 다들 연초 선물 같이 이 시간이 좀 동작하는 것 같아서 다 이제 어떻게 보면 평생에 좋은 취미들을 좀 얻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고 또 그 취미 선에서 더 가는 선에서 이제 수학도 즐기시고 또 어떤 얻어가실 것들을 좀 얻어가시는 좀 그런 장이 되면 좋겠고 혹시나 이 레코드를 보고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참여하는 것들에 열려 있으니까 디스코드에 소개들 남겨주시면 됩니다. 레코드는 여기서 정리합니다.